오늘은 개인정보보호법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고시에서 3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조 안전조치의 기준 적용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고시, 물론 이제 지난번에 있었던 그 망법에 의해서 개인정보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고시, 지금 현재 특례 조항으로 행정규칙으로 지금 좀 돼 있긴 합니다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게 차후에는 좀 통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개인정보보호법이 일반법으로서의 지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많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전성 관련돼 있는 확보조치 기준 고시를 숙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컴플라이언스 관련해서 법규 준수 우리가 보통 정보 보호라든지 정보 보호에 대해서 업무를 하게 되죠. 업무를 하게 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업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기준에 대해서는 법률이 있을 거고요. 법률 밑에는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고시, 등등 이런 어떤 그 법규나 지침,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적용을 할 때, 지금 정보 보호에 대해서 규정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지금 잘 없습니다. 잘 없고, 이러한 부분들이 어디에 규정화되어 있냐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보호법이라는 법 밑에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고시와 유사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근거법은 보호법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보 보호라든지 개인정보 보호, 결국은 이 정보 보안을 한다는 것 자체는 데이터를 보호한다는 것이고, 이 데이터 안에 핵심은 뭡니까? 개인정보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보 보안과 개인정보를 알아야만 되고,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현행법상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런 법규와 법률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고시를 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것은 개인정보만 하기 위해서 들여다보는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보 보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정보는 물론이고요. 기존에 있는 지금 현재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4차 산업 기술 관련해서 가명 정보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한다 보면은 맞춤형 데이터라든지 통계적인 어떤 목적의 빅데이터를 분석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 만약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것을 배제시키고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실질적으로 맞춤형 데이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따른 동의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법규를 알아야 되고, 그 법규 안에서 개인정보법 29조에 있는 안전성 확보 조치, 안전성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만 하기 위해서 들여다보는 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정보 보안에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는 규제에 관련돼 있는 법규로서는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이 가장 큰 틀에서 지금 기본법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고,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라든지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고시도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이런 법규 체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개인정보만 개인정보법에 해당이 되고, 정보 보안은 그냥 기존에 있었던 보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만 고려해서 적용하는가라고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기본적인 바탕이 지금 현재 규제로 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보아야만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고시 제3조에 되면
안전한 것을 어떤 식으로 안전하게 해야만 되는가에 따른 기준 적용이 있는데, 기존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일괄적으로 그냥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그냥 법률을 하나 만들고요. 거기에 따른 고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일괄적으로 너희들이 알아서 이 법률에 따라서 준수해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어, 요 관련돼 있는 그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고시를 다 준수하기 어렵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그래서 중간에 이제 고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고시 개정. 이것을 조금 더 그룹별로 그룹핑해서 좀 나누어서 그 형편에 맞게끔 준수해야 될 요구 사항들도 좀 이렇게 좀 분류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안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기 힘든데 모든 것을 적용하게끔 일괄적으로 적용하게끔 해버리면, 위반하게 되면 다 법률 위반으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이익을 갖는 거죠. 뭐 대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 정도의 수준에서 커버할 수 있는 것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스타트업이라든지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화시켜서 그 수준에 맞게끔 이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분류해 놓으면 이것이 마치 이제는 우리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라고 착각하시거나 잘못 이해하시는 것은 굉장히 오류입니다. 이것이 어떤 그 유형별로 나누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또 그 정보 보호에 대한 어떤 역량이 되는 곳은 충분히 보호하게끔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지,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소홀히 해서는 된다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은 요즘에 스타트업들이 많은 대량의 그 데이터를 접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약간 소규모의 데이터만 접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다양한 어떤 데이터를 많이 접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준수해야만 다시 법이 강력하게 규제 형태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꼭 숙지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3조에 보시게 되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개인정보 처리자 유형별로 유형 및 개인정보 보유량에 따른 안전조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 적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이러면 뭐다? 의무사항이다. 반드시 지켜라. 이 경우에 개인정보 처리자가 어느 유형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당해 개인정보 처리자가 부담한다.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한테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 유형하고 보유량에 따른 안전조치 기준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유형 1, 유형 2, 그리고 유형 3이 있습니다. 유형 3.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형 3은 그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고시 4조부터 13조까지 모두 준수해야 되고요. 지키라는 얘기고요. 준수해야 되는 거고, 유형 2와 유형 1로 봤을 때 우리 이 조직이, 우리 기관이, 우리 기업이 유형 2에 해당이 되는지 유형 1에 해당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을 우리가 준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정량적인 방법으로 정보 주체의 어떤 규모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형 1 같은 경우에는 1만 명 미만의 정보 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소상공인 단체 개인을 이렇게 유형 1로 보아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안전조치를 지켜야 될 5조는 2항부터 5항까지, 6조는 1항부터 3항, 6항, 7항까지, 그 다음에 7조는 1항부터 5항까지 이렇게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유형 2의 같은 경우에는
100만 명 미만의 정보 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 그리고 10만 명 미만의 정보 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그 다음에 1만 명 미만의 정보 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보유한 그 소상공인, 단체, 개인. 죄송합니다. 1만 명 이상이네요. 1만 명 이상. 여기는 1만 명 미만이고요. 1만 명 이상입니다. 1만 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소상공인, 단체, 개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준수해야만 되고요. 그러면은 정보 주체 수, 주체 규모가 중요하겠다, 그죠? 이걸 가지고 구분을 하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시험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각각에 대해 있는 유형 1, 유형 2, 유형 3에 관련되어 있는 그 기준점, 1만 명 미만 소상공인, 단체, 개인, 100만 명 미만 중소기업, 그 다음에 10만 명 미만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1만 명 이상의 소상공인, 단체, 개인, 그 다음에 10만 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한된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그리고 100만 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중소기업, 단체. 요 기준을 꼭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꼭 암기. 요거는 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 기준점에 대해서 시험 준수 사항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실무하시는 분들은 이걸 그냥 보고 이 기준에 따라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고시에 어떠한 항목을 준수해야만 하는지를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고시 1조와 2조를 보시게 되면 그 목적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해 놨습니다.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을 나타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그래도 여력이 되면 유형 2, 유형 1이라 하더라도 요것만 딱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형 2를 조금 이렇게 해당되는 조항까지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보고요. 좀 더 여력이 된다면 유형 3까지, 유형 2는 유형 3까지도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실질적으로 이 정보 주체 수가 늘어날 경우가 있습니다. 늘어날 경우가 있어서 갑자기 이렇게 변수로 늘어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언제 유형 2가 됐다가 유형 3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유형 2니까 유형 2만 딱 지켜야지, 유형 1이니까 유형 1만 딱 지켜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갑작스런 어떤 사업의 확대라든지 정보 주체 수가 유입이 된다든지 이런 유연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측을 좀 하고요. 실질적으로 해당 유형에서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부분들로 이렇게 대응을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여유가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 위반이 아닌 현재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는 측면의 안전성 확보 조치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점에 유의를 하셔서 실무에 대응을 하시고,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각각에 대해서 조항을 좀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이 유형 1, 2, 3에 대한 기준점과 그 이상, 미만, 그 다음에 숫자,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기업, 뭐 요런 것이 유형 1, 2, 3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를 꼭 암기하고 숙지하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것에 따라서 내가 입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이것이 시간과 비용과 인력들이 또 수반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확인하시고 준수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